도대체 너 언제까지 미룰래? 나이가 들어도 똑같네.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래?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또 하루 전날 유튜브 대본을 허겁지겁 쓰고 있다. 또 이 짓을 반복하네. 원래 쓰기로 했던 대본을 내팽개치고 지금 진짜 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려고 한다. 난 안다. 내가 ADHD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싫을 때가 많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일들로 나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되고 또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질책받는 상황을 만든다. 더 속상한 건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습이 나 자체라는 거. 오늘은 ADHD의 고질병, 미루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살면서 미리 숙제를 한 적이 없다. 시험 공부는 항상 벼락치기였고 과제 제출 날이 한 달을 뒤든 일주일 뒤든 항상 전날 밤에 시작했다. 그렇게나 많이 혼나고 후회를 했는데도 지금 40 부록이 다 되어도 하는 짓은 똑같아.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다. 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이지 움직이지 않는다. ADHD는 도대체 왜 미루는 것일까? 왜 나를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일까? 그동안 살면서 나에 대한 주변 평가가 떠오른다. 학생 때 선생님들, 직장 상사, 동료들은 나를 엄청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겼다. 근데 좀 이상하다.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지금 남편은 나를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살았다. 그러고 보면 나는 나 자신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책하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은 아닌 것 같다. 학생 때는 공부도 곧잘 했고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승마, 탁구 등 웬만한 운동도 잘 하고 피아노도 독학으로 배워서 교회에서 반주도 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자취하면서 현금 1억을 모았고 6년 전에 내 명의로 서울에 작은 집도 샀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한쪽에서는 루저로 보고 한쪽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보는 걸까? 나는 1년 전 우연히 ADH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깊게 알고 싶어서 ADHD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ADHD의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유전자는 과거의 사냥꾼 그리고 탐험가에게 적합한 유전자였다. 새로움을 선호하고 탐험을 좋아하고 높은 도전을 추구하며 그리고 감각이 예민하다. 모두 사냥꾼에게 완벽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현대에서는 이 기질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많은 책들과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왜 지루한 일은 죽어도 하기 힘들었는지, 왜 똥줄 탈 때까지 미루고 미뤘는지, 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포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사냥할 타겟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타겟 자체가 동기부여다. 아무리 주변에서 땅에 떨어진 과일을 쉽게 주워 먹으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사냥감이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타겟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이어야 한다. 우리는 흥미, 긴급함, 도전의 정도, 새로움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 4가지 요소와 결합해야 한다. 긴급성. 긴급함이 필요한 이유는 압박감 속에서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감일이 너무 멀면 시작할 의욕이 없다. 마감 전날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떻게든 완료하려고 하고 최소한 시작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여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매번 지나친 압박으로 불안해지고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타이머 사용. 나는 스스로 긴급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타이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마감일이 아니더라도 타이머를 30분만 맞추고 일부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긴급성, 도전이 동시에 생긴다. 영원히 걸릴 것 같은 지루한 일들이 시간 제한이 있는 작업으로 만들어준다. 타이머가 울리면 정말 하고 싶었던 SNS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충분히 보상한다. 사냥 후 맛있는 바베큐가 기다리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2. 바디 더블링. 누군가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으로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와 항상 붙어 다니며 같이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럴 때 나는 유튜브로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다. 스터디 위드 미 실시간 또는 바디 더블링 스터디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바디 더블링은 함께라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서로 감시하는 입장이 되어 일에 더 집중하게 해준다. 유튜브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청소, 작업 등 바디 더블링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많이 있다. 3.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하기 싫거나 시작하는 것조차 안 된다면 일단 새로운 환경으로 가자. 나는 오늘 유튜브 대본을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노트북 하나 들고 무작정 카페로 갔다. 거기서 좋아하는 커피, 맛있는 음식을 시키면 더 좋다. 새롭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 시작이 쉬워진다. ADHD는 엄청 산만한데 사람 있는 곳에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환경이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ADHD는 시작이 힘들지 과집중으로 들어가면 주변 소리, 방해가 차단된다. 주변 환경이 산만해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사냥꾼, 탐험가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 학교부터 대부분의 직장이 정해진 일 수행, 반복적인 루틴, 시스템 복종 등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을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우리는 게으르고 별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ADHD의 장점을 알고 자신과 맞는 환경과 직업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낸다. 신박한 아이디어, 모두가 꺼려하는 도전적인 일, 통통 튀는 매력, 엄청난 몰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기안84, 민희진, 비비, 홍현희, 링링, 자청, 유튜버 의사 등 수없이 많은 유명인들이 ADHD의 특성으로 성공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신의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로 매일이 괴롭고 힘들다면,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 모든 걸 맞추기를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 일로 평생 평가받아야 된다면 그 일을 벗어나길 바란다. 돈 문제로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일,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일을 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일로 돈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자. 어떤 것이든 좋다. 여행, 음악, 요리, 아니면 간접적으로 책이든 영화, 드라마든 아무 의도 없이 당신이 끌리는 것을 해보자. 그 일을 하면 주변의 모든 시야가 차단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그 일이 당신의 사냥감이다. 당신의 잠재력이다.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조금은 외로운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